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큰 고비를 넘기면서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협상 과정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긴급조정권이에요. 그런데 긴급조정권은 어떤 제도일까요? 긴급조정권은 대규모 파업이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해 갈등을 잠시 멈추고 협상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예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 도입됐죠. 당시에는 국가 경제와 공공질서 유지가 노동권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고 국가 핵심 산업의 장기 마비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배경 속에서 제도가 마련됐어요. 하지만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주 사용된 것은 아니에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 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항공업계 파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동됐어요. 실제 사례가 드물다는 점 때문에 긴급조정권은 흔히 최후의 수단으로 불려요. 긴급조정권 발동에 찬성하는 쪽은 국가 핵심 산업의 장기 파업이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준다는 점을 강조해요. 여러 산업과 연결된 분야에서 생산이나 서비스가 멈추면 공급망 차질이나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예요.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의 피해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찬성 측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는데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노동자의 파업권은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일정한 제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긴급조정권은 파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약 30일 동안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장치라는 점도 강조해요. 파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사회 전체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협상 시간을 벌어주는 절차라는 설명이에요.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긴급조정권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해요. 파업은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알리고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인데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 사실상 협상에서 노동자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또한 파업이 노동자의 핵심 협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일정 기간 생산을 멈추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사용자 측도 협상 압박을 느끼는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약 30일의 냉각 기간 동안 파업 동력과 사회적 관심이 약해져서 제도는 중립적으로 설계됐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와요. 여기에 어떤 상황을 국민 경제에 큰 위험이라고 판단할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돼요. 단순히 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개입이 남용될 경우 노동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어요.